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슈림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판단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 과거부터 모았던 물량들을 오랫동안 모았던 물량들을 털어낼 수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때는 악재와 동시에 하한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거래 체결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찍혀 있긴 한데 하락할 때 찍힌 거래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 분봉 30분봉으로 보면 다 하락하고 나서 하한가에서 저가 매수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뭐 여기에 털어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한 차례만에 털어낼 수 없는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주려고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잔여 물량 엑시트하려고. 이게 계속 떨어지면 개인들은 더 이상 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낮은 가격이어도 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 횡보하는 것, 어느 정도 고점에서 횡보하거나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오히려 이때는 싸구나. 저점 매수가 가능한 자리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거기서 들어온 매수세에 매도해서 거래를 체결시키는 겁니다. 짧게 쪼개서 보면 그 다음 날도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고가 11%, 11.26% 보여주면서 하락세 회복하는 것처럼 연출한 뒤에 다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남는 거고요. 이때마다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날짜가 26일 개인. 자, 슈림 로봇이 14,000원까지 간 것. 14,000원이 아니죠. 지금 떨어진 게 14,000원이니까 얼마까지 갔습니까? 고가 26,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 이 이름에 로봇 하나 붙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름이 이재용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회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재벌인 거 아닙니다. 동명이인 수준이라는 거죠. 얘네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이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요거랑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CES 2026 여기에도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느냐? 이거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근거 텔레그램 방에서 자세히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어느 정도의 내용은 나와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대응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지금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락세가 멈췄다고 안심하고 계실 텐데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제가 휴림 로봇 언급드릴 때마다 강조드리는 것이 정말 비전이 전도유망한 기업이라면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어야 합니다. 6%로 머물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방어는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영권 방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주체들이 다 한마음 한뜻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만 이 기업 특성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3, 4년 전에 삼성전자의 휴림 로봇 인수설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자, 대충 이때죠. 이때 경영권 이 최전방에 있는 오너나 임원진들은 아니라고 부정했으면 됐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보통 건강한 기업은 그러거든요. 주가가 소문으로 급등하면 해소를 해줍니다. 자율공시로. 근데 안 했죠. 직접 만들어냈거나 원하던 바였으니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팩트는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만 2,000원에서 10,000원이 가는데 5배가 오르는데 대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리고 휴림로봇은 지금 급등으로 인한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보니까 투자 위험 딱지 떼고 오를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때까지는 주가를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요. 투이 떼고 급등하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잔여 물량 엑시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개인들이 원하는 모습을 연출해내는 거죠. 투자 위험 때문에 못 올랐던 거고 투자 위험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서 엑시트를 했던 거다. 그래서 하한가를 간 거다. 이거 딱지 떼면 다시 오른다라고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딱지 떼고 상승세를 보여주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경영권 방어에는 의지가 없고 보유 지분이 6%밖에 되지 않아도 과거 무자본 M&A를 진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하겠죠. 여기서 그렇게 마이너스 90% 정도 찍히는 겁니다. 자, 기업 비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매력 있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만 사도 지금 매력이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시총 1000조짜리가 10%가 급등했습니다. 거의 1000조 되는 종목이. 이런 대형 기업 말고 중견 기업, 뭐 중소기업 상장돼 있는 거 매력 있는 종목 차고 넘치는데 얘네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발전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액추에이터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수혜를 보는 로봇주들도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만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회사 전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얘네 시총이 14조입니다. 14조. 얘네도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전경이 이런데 LG전자, LG전자와 시총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LG전자가. 그리고 PER은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6,172배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수치죠. 자, 그리고 매출도 여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가 LG전자. 자, 매출액 107억, 매출액 5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1조. 영업이익 적자 마이너스 7억, 영업이익 6,800억, 시총 14조, 시총 16조. 자, 실체가 있는 기대감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마저 이런데 피지컬 AI 관련 수혜가 있을 수가 없는 슈름 로봇은 어떻습니까? 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2,000원도 비쌉니다. 지금 주가를 유지하는 것은 특정 주체가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 하락을 일부 방어해주고 그 하락 방어를 보고 개인들이 또 탑승하면서 매수세가 조금 더해지는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 반등,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한 반등은 이런 흐름으로 나옵니다. 급등하다가 거래 터지면서 엑시트 한번 하거든요. 근데 밑에서 또 받아줍니다. 왜?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체결되려면 개인들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상승을 목격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특정 자리에서 지지받는 거 계속 확인시켜주고 주가 어느 정도 뛰어 올리면 다시 반등하는 줄 알고 매수하거나 매도를 멈추는 개인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래는 상대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을 뿐이니까 거래가 크게 동반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요날 많이 팔아 제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2조 2천억이 동반이 됐습니다. 잔여 물량은 본래 최고점에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가 체결될 매수세를 유도할 뿐입니다. 자, 투자 위험 떼고 날아간다고요? 그럴 가능성 0.1% 정도로 보고요. 그 가능성을 뚫고 급등을 한다? 그럼 엑시트를 안 했을 뿐이거나 낮아진 주가에 다시 한번 작전 세우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산, 집안 말아먹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면 무대응으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거 살 때, 매수하실 때 뭐 보고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매수할 때 얘가 피지컬 AI에 관련이 있는지, CES 2026에 참석을 하는지, 그 수혜 부품은 뭘 만들고 있는지, 매출은 찍혔는지, 계약 수준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순 자율주행 로봇과 운반 로봇을 아우르는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 요거 때문인가요? 자, 그러면 저는 일론 머스크의 라이벌이 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 제 가치가 일론 머스크급이 되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을 하셔야 손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직 일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주가 방어해 줄 때, 슈림 로봇이 어떤 기업인지, 최대 주주와 계열사들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한 번이라도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슈림 로봇 전체의 분석, 계열사 분석, 팩트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디테일을 텔레그램방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매도 타점 언제 잡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 타점에 대한 근거는 차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팔아치우려면 거래라는 것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는 거짓말을 못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타점에 대한 근거도 텔레그램방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건 흔적이 포착되는 즉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참여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과거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때 2차 전지의 상승세가 지금의 로봇, AI처럼 가파르다 보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 이들을 분석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공통된 쩐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자본 M&A 등의 뭐 수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총도 보통 낮은 종목에서 시작하고요. 최대 주주의 지분 방어 행위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테마가 뜨는 이유와 딱히 상관이 없거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2차 전지로 예를 들면 금양처럼 얘네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리튬 광산 내재 가치가 지네가 샀던 리튬 광산 지분을 투자했던 리튬 광산 내재 가치가 118조랍니다. 이딴 소리 하는 것처럼요. 참고로 금행은 2차 전지 당시에 가장 주목받던 기업인데 주가가 최고점 주당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9,900원이 됐고요. 94.9%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된 지 11개월째입니다. 자, 저는 당시에도 금양의 위험성을 언급을 했었고 당시에 뭐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뭐 요때도 팔라 했고요. 요때도 팔라 했고 뭐 어느 때건 다 팔라 했습니다. 이때도 팔라 했고 물론 요때 판 사람들은 이 당시까지만 보면 배가 아플 수 있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기업 가치가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탐낸다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카지노에서 한번 돈 땄다고 도박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제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아무튼 슈림 로봇. 삼성전자 인수설이 있기 이전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자, JN 리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열사죠. 얘네가 슈림 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슈림 로봇 11.0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 인수설이 있기 이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림 로봇은 슈림 에이텍 그리고 슈림 네트워크스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슈림 로봇을 지배하는 슈림 홀딩스는 22년도 회계 연도 기준 매출액 영원, 단기 순손실 1억 8천만 원. 자, 당시 최상위 지배회사인 제인 리더스 매출액 영원, 단기 순손실 1억 6천만 원. 자,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고요. 22년도 기준 매출령, 순손실, 단기 순손실 마이너스 1억 6에서 8천. 자, 그럼 최상위 지배사인 제인 리더스의 최대 주주는 누군가? 김지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의 개인 투자자라고 나왔었는데 이 사람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제인 리더스. 이 사람은 슈림로봇의 김진우 회장과 친족입니다.
자, 이건 제인 리더스, 슈림홀딩스 등등을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는 정보입니다. 자, 물론 슈림 로봇이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분기 보고서를 보면 뭐 직각좌표 로봇 그리고 로봇 응용 시스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매출이 있긴 한데요. 요게 시총 2조 가까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자, 물론 로봇 주는 기대감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로봇 주 기대감은 피지컬 AI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도 말고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관련되어서만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 맞고 프림 로봇이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의 부품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공급 계약이 눈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테마 안에 엮여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얼마인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수치 대충 봐도 어디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대응하셔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한 반등은 언제 나올 것이냐. 주주분들 기대하시는 대로 투자 위험 떼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함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언제 떼지느냐. 자, 위 종목은 지정일 2일부터 계산해요. 지정일이 1월 22일이죠. 그러니까 1월 23일부터 계산해서 딱 10거래일째 되는 날. 10거래일이면 자, 1월 23일. 자, 달력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1월 23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월 5일이네요. 그러면 2월 5일이 최초 판단일이 되는 겁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2월 5일부터 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일 전날 이 최초 판단일 2월 5일 기준에서 5일 전날과 15일 전날은 가격이 날짜가 나와 있는 거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월 29일, 5일 전날 1월 29일. 자, 종가 15,180원. 15,180원. 뭐 60%였나요? 60%. 가격이 1.6. 자, 24,288원을 넘겨선 안 되고요.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 자, 15일 전날은 1월 13일. 1월 13일이면 종가 9,380원. 100%였죠. 18,760원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니까 뭐 달성할 일이 없겠죠. 최고가는 21,500원입니다. 근데 이 해지 조건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가격 하나만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은 18,760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선을 그어보면 18,760원. 요 자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이 엑시트를 어떻게 하냐면요. 주가 반등하는 거 보여줍니다. 주다가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그 세 가지 조건 중에서 2번 조건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해제가 안 되죠. 투자 위험이. 그래서 누르는 것처럼 연출합니다. 사실 엑시트인데. 여러분들은 투자 위험을 떼기 위해서 일부러 누르는구나. 이렇게 편할 대로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여기 부딪히면 개인 투자자들도 매도하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매도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위험을 못 떼니까. 그리고 이걸 떼기 위해서 다음날 하락시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부딪히면 비중 축소라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엑시트 하시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자,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는 흔적을 찾을 거고요. 거리가 어느 자리에 집중되는지도 확인하고 여러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타점과 근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기재를 해놨고요. 댓글로도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나는 빠른 정보 전달과 대응 분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이나 개별 종목 대응 분석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급등주 검색기가 필요하다. 검색식이 필요하다. 또는 전자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맛에 맞게 필요하신 것만 체크하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답신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텔레그램 입장이든 전자책이든. 그래서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2323-5478이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과 급등주 검색기는 PDF 파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도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예시 등등 디테일을 소개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고요.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개설한 종목 추천방입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린 것은 1월 26일 라온 로보틱스였고요. 추천 매수는 14,040원 부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4,040원. 요때 추천 나왔거든요. 자, 오늘 좀 약세긴 한데 여기서부터 수익률은 오늘 종가 기준 50%입니다. 1월 26일이면 하나, 6거래일 만에. 자, 종목 필요하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미지 가져와서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드래그 되고요. 1월 26일 날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수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거 수정하면 수정됨이라고 뜹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